안녕하세요. 안나의 백지편지의 안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영란입니다. 여름이 언제 지나가나 했는데 이제 날이 제법 선선해졌어요. 30도가 넘어서 40도에 가깝던 낮 기온이 몇 번 비가 오고 난 뒤부터 많이 내려갔어요.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고 일교차도 심하네요. 파랗고 높은 하늘이 우리를 밖으로 불러내죠. 며칠 전 일산에 같이 사는 어릴 때 친구와 함께 부부 동반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어요. 올해가 58년 개띠들의 환갑이다 보니 나름 뜻깊게 보내고 싶은 마음에 시간을 내서 여행 계획을 잡게 됩니다. 저도 며칠 후 친구들과 오대산 선jet길을 가기로 했어요. 경강선 KTX를 이용해 보려고 해요. 선jet길은 월정사 전나무 숲길을 지나 상원사까지 연결된 길인데 경사가 아주 완만하다고 체력 부담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해요. 전부터 무척 가고 싶었던 곳이라서 매우 기대가 되네요. 영란 친구가 다시 건강이 회복되어 여행도 갈 수 있는 체력이 되어 무척 다행입니다. 우리 나이는 건강을 챙기면서 병을 친구 삼아 잘 다스리며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비만이 걱정인데 스트레스만 받지 즐거운 일을 먼저 하다 보니 우선순위인 운동을 뒤로 해서 걱정이랍니다. 경기도는 이번 달에 9월 13일부터 20일까지 제10회 DMZ 국제 다큐 영화제가 열립니다. 부산국제영화제만큼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지만 벌써 10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관객단 다큐필에 신청을 했어요. 새로운 관객층을 확대하고 다양한 연령층의 세대가 다큐멘터리와 가까워질 수 있도록 경기도 3개 지역, 고양시, 의정부시 영상미디어센터와 파주시 교화도서관에서 협력해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관객단 다큐필은 다큐멘터리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관객 활동을 지원하고 있어요. 영화제 기간 동안 하루에 4편의 영화를 무료로 볼 수 있다는데 좋은 기회이지만 다른 스케줄이 있어 좋은 다큐를 많이 볼 수 없는 것이 아쉽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니 9월은 이런저런 행사로 분주해지네요. 며칠 전에는 안나와 함께 파주에 있는 유명하다는 떡집을 몇 군데 다녀왔어요. 파주 금촌에 있는 찰떡을 만드는 집은 직원들이 전화를 받을 새도 없이 바쁘더라고요. 우리들은 주부이다 보니 먹거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떡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이죠. 이번 달은 떡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요즘 독서 모임 2개를 모두 한양문고에서 하고 있어요. 새로 단장한 주엽 한양문고에는 동아리방을 몇 개 만들어서 모임 장소로 좋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한양문고를 자주 방문하게 되었고 그곳 실장님하고도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 소설 독서 모임을 하는데 실장님이 동아리방으로 떡 한 접시를 가지고 왔어요. 기지떡인데 만두 크기로 되어 있어 먹기가 편하더라고요. 얻어먹는 떡이라 그런지 모두들 더 맛있게 먹었답니다. 안나가 파주에 기지떡 파는 집을 알게 되었다고 같이 가자고 해서 그곳도 찾아갔어요. 기지떡은 쌀가루에 막걸리 등의 곡주를 넣고 반죽하여 발효시켜 찐 떡으로 흔히 증편이라고 하지요. 5, 6월 뙤약볕에도 잘 상하지 않으며 새콤한 맛이 감도는 술떡이에요. 기주떡, 기장떡, 기증병, 번거지떡, 상해떡 등
지방마다 이름이 다르다고 해요. 찐빵처럼 부풀려서 대추, 밤, 잣, 서기버섯 등으로 고명을 얹기도 하는데 요즘은 속에 팥 앙금을 넣기도 하더군요. 몇 달 전 옆집이 새로 이사를 왔는데 강릉에서 유명한 기장떡이라며 떡 한 상자를 선물로 주었어요. 저는 그 떡을 먹고 분명 이 근처에도 맛있는 떡집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식구가 없다 보니 그냥 생각뿐이었지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양문고에서 떡을 먹으니 강릉 기장떡 못지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떡집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떡집을 찾아가는 날 옆집도 같이 가자고 했어요. 강릉 떡도 맛있지만 우리 집 근처에도 맛있는 떡집이 있다고 소개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드라이브 삼아 같이 갔어요. 기장떡은 탄력이 있으면서 입으로 깨물었을 때 끈적하게 달라붙지 않아 좋아요. 알맞게 새콤하면서 단맛이 돌고 빛깔이 눈처럼 희고 깨끗하고 촉촉하면서 윤기가 있어요. 기장떡의 맛은 막걸리 맛에 의해 좌우되는데 막걸리가 달고 좋으면 떡이 맛있고 막걸리가 시고 떫으면 떡이 맛이 없게 된다고 해요. 저희가 찾아간 떡집은 미니 찐빵 모양의 작고 동그란 떡 안에 팥앙금을 넣어 만드는 곳이었어요. 떡이 푹신푹신하고 술 냄새가 아주 약하게 나서 어린애들도 먹기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강릉 기장떡은 안에 아무것도 없어 담백한 맛이었고 파주에 있는 기지떡은 속에 팥앙금이 있었는데 사람마다 좋아하는 취향이 다를 것 같았어요. 가게마다 이름도 기장떡, 기지떡이라고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더군요. 어쨌든 집 근처에 우리 전통 떡집을 알게 되어 반가웠어요. 인절미 가게는 기지떡집에서 차로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갓 만들어서 상자에 차곡차곡 담아 한쪽에 쌓아두면 바로바로 팔려나가더군요. 저희가 찾은 찰떡집은 일반 떡가게와 달리 떡 만드는 공간이 들어가면 바로 있어요. 한쪽에서 떡이 만들어지고 다른 한쪽에서 손으로 콩고물을 묻혀서 박스에 담는데 고소한 콩고물 냄새가 가득했어요. 한 개가 보통의 모찌 크기만한 인절미인데 그 안에 하얀 앙금이 들어있었어요. 식감이 무척 쫄깃하고 부드럽더군요. 인절미는 충분히 불린 찹쌀을 밥처럼 쪄서 절구에 담고 떡매로 쳐서 모양을 만든 뒤에 콩고물을 묻힌 떡이지요. 잔치상에 꼭 올라가는 대중적인 떡인데요. 소화가 잘 되고 속이 든든해져서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많이 먹죠. 우리는 가까운 곳에 가격이 저렴하면서 맛있는 떡집을 발견해서 무척 만족해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요즘 떡이 좀 맛있다고 소문이 나면 비싸서 선뜻 사 먹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집 근처에 기분 좋게 사 먹을 수 있는 떡집을 알게 되어 행복한 마음마저 들었어요. 떡집을 돌아다니다 양념으로 옛날 과자를 파는 공장에 들러 과자까지 사가지고 왔더니 동행한 사람들 모두 흡족해서 저도 덩달아 신이 났어요. 오랜만에 이곳저곳을 다니며 군것질거리로 괜한 돈을 쓰고 다녔지만 이것 또한 내 삶의 소소하지만 확실히 행복한 소확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떡을 사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자유로를 탔는데 멀리 보이는 나지막한 산 위에 파란 하늘이 얼마나 예쁜지 기분이 상쾌했어요. 제가 떡을 좋아하는 떡순이거든요. 안나가 맛있는 떡집을 알아내서 함께 데려가 주어서 참 고마웠어요. 집으로 돌아와 인절미와 기지떡을 반씩 나누어 한 박스에 담아서 친정 엄마께 갖다 드렸어요. 엄마한테 늘 얻어먹기만 했는데 작은 것이지만 드릴 수 있어 행복했어요. 남편에게 접시에 담아 주었더니 너무 많다고 하더니 다 먹어서 흐뭇했죠. 살찌는 줄 알면서 공연히 떡을 사온 우리들. 그래도 가끔은 공연한 일들이 좀 있다는 것도 즐겁습니다. 오늘은 손택수 시인님의 시 공연한 일들이 좀 있어야겠다를 들려드리면서 안나의 백지편지 22번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공연한 일들이 좀 있어야겠다. 손택수. 내게도 공연한 일들이 좀 있어야겠다. 일정표에 정색을 하고 붉은색으로 표를 해놓은 일들 말고. 가령 태풍이 올라온다는 소식에 모종대를 손보는 노파처럼 곧 헝클어지고 말 텃밭일 망정, 흙무더기를 뿌리 쪽으로 끌어다 다독거리는 일. 장맛비 잠시 그친 뒤 비가 오면 다시 어지러질 텐데 젖은 바닥에 붙어 잘 쓸리지도 않는 은행잎을 쓸어 담느라 비질을 하는 일. 치우고 나면 쌓이고, 치우고 나면 쌓이는 눈에 굽은 허리가 안쓰러워 어르신, 청소부에게 그냥 맡기세요 했더니 멀거니 쳐다보곤 하던 일을 마저 하던 그 고요한 눈빛처럼 별 뜻도 없이 고집스레 내 눈엔 공연한 일들의 노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상하지 않은가? 나는 이 쓸모없는 일들 앞에서 자꾸 부끄러워지는 것이다. 세상에는 값지고 훌륭한 일들도 많다지만